성심과 함께하는 철학 산책.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제23장. 그는 내 열정과 의지에 감명을 받았는지 노예 상인과 흥정을 시작했네. 내게 아무 관심도 없었던 노예 상인은 갑자기 내 능력, 건강, 성격 등을 칭찬하기 시작했지. 나는 도살장에 팔려가는 살찐 황소가 된 기분이었어. 마침내 거래는 성사되었어. 나는 주인을 따라갔네. 바빌론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새로운 집은 무척 마음에 들었네. 주인인 나나 나이드는 마당의 절구에 보리를 빻는 법, 화덕에 불을 지피는 법, 꿀빵을 만들 때 쓰는 참깨 가루를 빻는 법 등을 가르쳐 주었어. 나는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에 작은 침상에서 잤지. 가정부로 일하는 수아스티는 식사 때마다 나를 넉넉하게 챙겨줬네. 내가 그녀의 힘든 일을 성심성의껏 도와주었거든. 이 집에 온 건 내가 그렇게 갈망하던 기회였어.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자유를 얻고 싶었네. 그래서 나는 주인에게 빵 반죽하는 방법과 굽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말했어. 내가 의욕을 보이자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기꺼이 알려주었지. 얼마 후 나는 곧잘 빵을 굽게 되었네. 나는 주인에게 꿀빵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네. 주인은 정성껏 가르쳐 주었어.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빵 굽는 일을 모두 도맡아 하게 됐지. 주인은 일하지 않아도 되니 무척 좋아했어. 하지만 수아스티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어. 할 일 없이 빈둥대는 건 좋지 않아. 주인이 나를 믿고 일을 맡겨주니 나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되었네. 나는 자유를 얻으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빵을 모두 구우면 정오쯤 되거든. 나는 오후 시간을 이용해 돈을 벌 방법을 궁리했어. 오후 시간에 일해서 번 돈을 주인과 나눈다면 주인이 허락할 테니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좋은 생각이 떠올랐네. 오후 시간에 꿀빵을 만들어서 거리에 나가 배고픈 사람에게 팔면 괜찮은 벌이가 될 것 같았지. 나는 주인에게 내 계획을 설명했어. 오전에 빵 굽는 일을 마치고 오후 시간을 활용하여 돈을 벌면 어떨까요? 그렇게 일하여 번 돈을 주인님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자네 생각대로 하게. 나는 주인에게 꿀빵을 팔 계획을 설명했지. 주인은 계획을 듣더니 기뻐하며 말했어. 그럼 이렇게 하지. 동전 한 양에 꿀빵 2개를 팔게. 매출의 절반은 밀가루, 꿀 등 재료비로 쓰면 되겠군. 그러면 매출의 절반을 이익으로 남길 수가 있지. 이익금은 우리 둘이 절반씩 나눠 갖자고. 매우 만족스러운 제안이었어. 매출의 25%가 내 몫이니 말이야. 나는 꿀빵을 담을 상자를 밤늦게까지 만들었어. 주인은 내게
깔끔해 보이는 옷 한 벌을 주었지. 스와스티는 옷이 내게 잘 맞도록 바느질을 해줬어. 다음 날 나는 꿀빵을 넉넉하게 구웠어. 내가 봐도 먹음직스러웠지. 나는 거리에 나가 꿀빵을 사라고 크게 외쳤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조금 낙심했었어. 그래도 계속해서 외치고 다녔지. 오후 느지막이 사람들이 배고픈 시간이 되자 꿀빵이 팔리기 시작했네. 꿀빵은 순식간에 모두 팔렸어. 주인은 기뻐하며 내 몫을 지급해 주었어. 드디어 나도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이지. 너무 기뻤네. 메기도의 말이 옳았어. 주인은 열심히 일하는 노예를 좋아한다는 말이 사실이었어. 그날 밤 나는 흥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 1년에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자유를 얻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 이런 생각에 밤이 깊은 줄 몰랐지. 하루도 빠짐없이 꿀빵을 들고 나가자 하나 둘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중 한 명이 바로 네 할아버지 아라드 굴라였지. 할아버지는 양탄자 상인이었어. 흑인 노예와 함께 당나귀를 끌고 다니며 바빌론을 돌아다녔지. 그는 꿀빵 4개를 사서 2개는 자신이 먹고 2개는 노예에게 주었어. 그리고 꿀빵을 먹으면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 자네 할아버지는 늘 내가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해주셨네. 난 자네가 만든 꿀빵이 좋네. 하지만 자네가 장사하는 자세가 더 마음에 드네. 스스로 일을 찾고 열심히 하는 자세를 높이 산다네. 그런 자세라면 언젠가 크게 성공할 걸세. 거대한 도시에서 굴욕적인 삶을 사는 외로운 노예 소년에게 정말 큰 칭찬이고 격려였지. 노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년에게 큰 용기를 북돋아 주셨어. 아마 자네는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몇 달이 지났네. 내 지갑도 조금씩 채워지고 묵직해졌어. 일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지. 메기도의 말은 모두 옳았어. 나는 자유인이 되는 미래를 꿈꾸며 행복했어. 하지만 스와스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 주인님이 도박판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러던 어느 날 거리에서 메기도를 만났어. 오랜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뻤지. 그는 당나귀에 채소를 싣고 시장으로 향하고 있었어. 메기도가 말했네. 오랜만이야. 나는 잘 지내고 있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주인이 노예 감독하는 일을 맡겼어. 이것 보게. 시장에서 거래하는 일도 내게 맡겼다네. 또 내 가족들을 데려와서 같이 살게 해주었어. 열심히 일하니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다네. 열심히 일해서 언젠가는 자유를 되찾고 다시 내 농장도 가질 걸세.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주인은 내가 꿀빵을 팔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일이 잦아졌어. 도박 때문에 늘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지.
내가 돌아오자마자 돈을 세고 나눈 다음 다시 도박장으로 달려가곤 했지. 꿀빵을 더 많이 팔라고 재촉하기도 했어. 나는 종종 성문 밖으로 나가 노예 감독관들에게 꿀빵을 팔곤 했어. 노예들이 혹사당하는 끔찍한 광경들을 보고 싶진 않았지만 노예 감독관들이 꿀빵을 많이 사주었기 때문이지. 어느 날 성벽에서 나는 차바도를 보았어. 바구니에 벽돌을 채우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지. 그는 몰라보게 수척해 있었고 허리도 구부정했어. 등에는 채찍 자국과 핏자국이 가득했었지. 나는 그가 안쓰러워 꿀빵을 하나 건넸어. 그는 굶주린 짐승처럼 허겁지겁 먹어치웠네. 그의 굶주림에 지친 눈을 보자 나는 달아날 수밖에 없었어. 꿀빵 상자를 덮칠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너의 할아버지가 내게 물었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언가? 자네가 오늘 내게 한 질문과 같았지. 나는 그에게 메기도의 말을 빌려 대답했네. 일은 가장 소중한 나의 친구라고 말이야. 나는 그동안 내가 모은 돈을 보여주며 자유를 얻기 위해 저축하고 있다고 말했지. 그러자 할아버지가 물었어. 자유로워지면 무엇을 할 생각인가? 자유를 얻으면 상인이 될 겁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내게 비밀을 털어놓았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지. 사실은 나도 노예라네. 주인과 동업을 하고 있지. 하단 굴라가 외쳤다. 거짓말. 우리 할아버지를 욕보이지 마십시오. 할아버지는 노예가 아닙니다. 하단 굴라의 눈이 분노로 불타올랐다. 하지만 샤루나다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왜 거짓말을 지어내겠나. 나는 너의 할아버지를 존경한단다. 할아버지는 불행을 극복하고 다마스쿠스의 영광스러운 시민이 되었어. 손자인 자네에게도 그분의 피가 흐르고 있지. 나는 네가 사나이답게 진실을 마주했으면 좋겠다. 거짓된 환상 속에 살지 않았으면 해. 하단 굴라는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할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좋은 일도 셀 수 없이 많이 하셨죠. 흉년이 들었을 때 할아버지는 이집트에서 곡식을 구해와서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죠. 그런 할아버지가 바빌론의 노예였다고요? 할아버지가 경멸받는 노예였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의 할아버지가 바빌론의 노예로 남아 있었다면 경멸을 받았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의 노력으로 다마스쿠스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 이 모든 것은 신이 내린 선물이고 축복이지. 내 얘기를 마저 들어보거라.